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의원 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배움과 또 알고자 하는 노력의 한계로 교수님께서 써주신 발제문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한국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는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 평등,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공통적으로 좌파 진영, 그 중에서도 386 운동권 세력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기에 제멋대로 변질시키기 정말 쉬운 용어들인데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주로 좌파 진영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주입시킨 정의라는 것은 대개는 광장에서의 정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개는 노동자의 정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평등은 앞에 결과적이라는 말이 마치 투명 수식어처럼 붙어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평화는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즉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앞에 세 개의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말하는 정의가 대체 무엇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386 운동권 세력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쓰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교보문고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2116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내 도서만 126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번 취업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체 7742건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국내 도서는 1790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취업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국내 도서가 민주주의의 경우에 1200개, 취업이라는 것은 취업으로 검색되는 도서는 17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관심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청년들인데요. 특히 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의 청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권위주의 세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면서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확신과 또 절박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린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과 기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토론을 하면은 기린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른바 386 세대의 이념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그 시대를 상상만 해본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란 어떤 이상향처럼 바뀌어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는 국제 세력의 대표 주자인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민주 세력의 대표 주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 만든 날, 이것이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되게 나쁘끄러운 망상들이 한때는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386 세대조차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도 순수한 이유인데요. 정말 천국에서나 통할 법한 그런 이상향을 민주주의로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동안 너희 다른 세대는 무엇을 했는데 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독점적인 그런 지위만을 노릴 뿐이지 자신들끼리도 이 민주화 운동을 무엇을 위해 했는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참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만능적인 의미입니다. 요즘엔 기사를 보면요. 반일적인 기사에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만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면은
교육이 먼저다, 뭐 국민 개개인 깨어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세력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지만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뭐 한국의 전통적인 규범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뭐 정치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좌파 정당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관심을 보이는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